지금 양문석 후보 관련한 논란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해 안 됩니다. 네.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려왔지만 새날이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만들어진 방송이에요. 근데 양문석 후보의 그 옛날에 써던 칼럼은 저는 하나도 분노스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노 대통령 돌아가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노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만 있잖아요. 저는 아니었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던 이유를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셔서 그래요. 실질적인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개혁해 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기반이 허약하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협치, 고국내각, 한미 FTA 저는 지금은요 한미 FTA 등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해안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당시 진보 블록에서는 한미 FTA 문제 같은 경우는 보수가 찬성하고요 진보 쪽이 반대했던 그런 아젠다예요. 네, 맞아요. 관련해서 뭐 양문석 박사가 뭔가 그때 당시에 진보 블록에서 그런 글을 썼다고 해서 요거를 현직 정치인으로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던 사람들이 양문석 넌 물러가라 하면은 그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FTA 관련해서 비판했던 사람이 양문석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지금 현재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그 당시 민주노동당 대변인이었거든요. 그때 엄청 하여튼 과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 당원이었던지라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FTA 정책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했었고 또 그게 또 뭐 사람들이 막 10만 명씩 20만 명씩 보는 그런 글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와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FTA 정책이 지금 와서 보니까 옳았구나라는 건 우리가 다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한 이후에는 다 반성하고 있고 다 마음속으로 사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민주당 내에 이런 반응들이 너무나 좀 소름 끼치는 게 언론의 지금 그 행태 있지 않습니까? 네. 언론은 지금 제2의 정봉주를 찾는 거예요. 재물을 찾는 거란 말입니다. 과거에 19대 국회 때 김용민을 재물 삼아 가지고 선거판에 광풍을 만들어냈듯이 정봉주에 불을 붙이려고 했는데 스스로 지금 사퇴를 해버린 격이 됐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다시 또 다른 재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왜 민주당이 반응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언론이 원하는 재물을 우리가 던져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요 정세균과 김부겸 이 두 분께서는 이 양반들은 민주당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네, 저는 이 어른들이 이러는 게 참 웃기는 게 2008년이면은 노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마치 양문석 박사가 무슨 노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막 이렇게 공격한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데 이 당시에 본인들은 공격 안 했습니까? 비판 안 했습니까? 누구나 대통령 비판할 수 있었는데 오늘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그런 말씀하셨죠. 살아있는 지금의 당대표한테 잘하라고. 당시에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켰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네. 이게 지금 순차적으로 윤건영이나 뭐 이런 고민정 이런 의원들이 본인들이 뭐 친노다라고 하면서 또 이런 글들을 SNS에 순차적으로 올리는데 저는 이게 단톡방에서 이거 순차적으로 올리자라고 결의해서 올라간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민주당 내에서 자중질환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나는 그런 의심보다요 하나만 더 있어요. 내 목소리의 베이스를 빼고 여자 목소리로 방송해 볼까요?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에코가 안 날 거예요. 뭐냐면 이런 게 있잖아요. 양문석 박사랑 경선했던 사람 누구죠? 기억도 안 나네. 전해철. 신해철인가?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전해철과 친한 정치인들이 양문석 날리는데 암묵적으로 동의한 거 아니냐. 오늘도 지금 김부겸 입장 바뀌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내도 김부겸 입장 바뀌지 않았다고. 네. 그러면 그 자기들끼리 친목이 만들어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 기회에 정봉주처럼 양문석도 날리고
전해철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 저는 되묻고 싶은 게 돌아가실 때 그걸 막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본인들 못 막았잖아요. 그 책임은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사람들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곽상원 변호사도 양문석보다 더한 발언했던 국민의힘 정치인들부터 검증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한나라당의 환생경제, 이게 민주당의 소위 이제 국이득권과 국민의힘 쪽이 양문석 후보를 계속 흔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저께 그 공천장 박는 행사에 김부겸 지금 선대위원장하고 양문석 박사가 만납니다, 통로에서. 네. 아 이거 너무 영화 같더라고요. 네. 이 책임질 사람 너밖에 없다. 뭐 경상도 사투리로. 네. 아 근데 그 다음 사진에 보이는 양문석 박사의 시선을 좀 잘 봐주세요. 저는 아 이게 진짜 결기가 느껴지는 저 사진에서 근데 이제 스스로 결단하라는 거 네. 자리를 지키라 이 말들이죠. 네. 결단을 그러니까요. 내려서 쭉 가라. 음. 결단으로 그만하라 이 말이 아닐 겁니다. 요걸 이렇게 대립 구도로 잡으니까요. 네. 양문석 박사가 뭘 대단히 째려고 하는 것 같지만 네. 그게 듣고 있었던 거예요. 표정이 저래서 그런 거고. 그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젊었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 엄청 뺐어요,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저는 이 자료들이 지금 그래서 오히려 김부겸 총리가 과거에 어떻게 했었는지 자료가 대방출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말 안 했으면 본인 이런 공격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김부겸 의원이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저쪽에서 넘어온 사람이라는 기억까지 되살아나잖아요. 네. 정말 마음속으로 민주당 사람이라고 받아들였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 많을걸요? 그러니까 왜 그런 기억을 되살립니까? 자, 정세균 뭐 지금 전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했던 말들이 있잖아요. 모든 범죄는 그 범죄 그 자체에 대해서 법과 제도에 의해 심판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검찰에 출석하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두 분을 선대위로 모이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이런 역할 하라고 모신 거 아니잖아요. 네. 자기 개파 챙기고 자기 라인 챙기고 이렇게 이미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됐는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칠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만하라 그러시는데요. 저쪽에는 진심으로 양문석 날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전해철과의 친목도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친목도 한몫하지만 그 양문석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그 속내는 국회에 저 사람이 들어오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양문석이 다 가져갈 거라는 불안감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봉주 의원한테도 그런 감정들이 맞아요. 다 깔려 있거든요. 네, 가서 잘 싸울 것 결국에는 같아요. 저렇게 목소리 크고 잘 싸우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모든 언론의 주목을 가져가게 될 텐데 그러면은 내 몫은 어디 있느냐. 결국에는 과거의 민주당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싸우고 투쟁하고 바꿔내는 민주당이 아니라 이렇게 대충 협상하고 맞아요. 이렇게 중간에서 어정뛰는 그런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누워있는 민주당. 그래서 오늘 양문석 박사가 봉하마을 가서 저렇게 참배를 했습니다. 아, 나 저 장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양문석이 무슨 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아니 뭐 노무현 대통령 우리 손으로 죽이자고 뭐 앞장서서 뭐 그렇게 질렀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무슨 대역죄인처럼 저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심리적으로 진보 쪽에는 자주파 이런 개념에 노무현 정부만큼은 이명박 정부랑 달랐으면 좋겠다라고 노무현 대통령 비판을 엄청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분 나쁨보다는 정권 잡은 사람이 가져야 될 어떤 저는 이치라고 보는 거거든요. 한국이 미국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진보 블록에서 그런 비판들이 있어야 노무현 정부가 다른 한편으로는 보수 세력이나 미국과 협상의 지렛대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져와 가지고 진심으로 날리고 싶어 하니까 문제지. 어쨌든 김부겸 선대위원장은 지금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서 내부 분란을 계속 만드는 건 저분들이세요. 그렇죠. 김부겸 정세균이죠. 네. 자, 그리고요 지금 사실상 이제 경선이 끝났다고 봐야죠. 강북을 자 지금 6시 10분 남았습니다. 6시부터 조수진 변호사와 박용진 현 의원 간에 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완전 국민 경선 같은데 네. 당원 70%, 강북을 주민 30% 지금 24시간 동안 경선하거든요. 내일이면 나오는데 결과가 6시쯤 되면 여러분한테 카톡이 올 거예요. 가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6시 하시면 서버가 또 터질 때니까 그냥 네. 주무시기 전쯤에 네.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어제 김현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이야. 축하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지. 현역 의원 2명을 날려버렸어. 수박 2통 깼다. 그것도 둘 다 지역구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그 경선에서 가장 고생한 케이스죠. 이게 경선,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도 또 말하니까 또 속상하네. 그러니까 결선까지 가서 이게 된 경우지만 김현 의원은 현역 의원 2명을 상대로 경선 치르고 결선까지 가서 이렇게 선택받은 거죠. 근데 저게 안산이 전해철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약간 성향들이 그런 지역이었어요. 예. 갑을병정 지금은 3개로 줄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김남국이었잖아요. 나머지 3자리가 다 소위 말하면 수박들 지역구였어요. 그 수박 2명을 한꺼번에 와와 그 위 있잖아요. 밖으로 표시가 많이 난 수박이 있고 이제 이 새끼 수박 있잖아요. 그 수박을 2통을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김현 의원님 이렇게 그 당당 때문에 좀 챙겨 먹어야겠네요. 수박 2통이나 먹었으면 당이 높아. 많이 오릅니다. 자, 근데 그 이제 안산에 김현, 양문석 이렇게 거치는 거예요. 한 분 또 있어. 저 그 노조 출신 한 분. 거기가 병이고. 예, 그렇게 해서 갑은 양문석, 을은 김현, 그리고 병은 이름 또 기억이 안 나지만 박해철. 박해철 이렇게. 해철이는 안산을 떠날 수가 없네. 전해철로 해서 박해철로 바뀌는 거 빼고는 그렇군요. 예. 자, 어제 경선 결과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거예요. 저 김부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에요. 약간 좀 이건 약간 작심하고 한 발언이죠. 선거 지휘는 선대위가 하는 거고 공천은 최고위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지금 선대위가 공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문제 없어.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 내에서 그냥 저런 사람들만 가만히 있으면 김부겸 같은 사람만 가만히 있으면 별 문제 없다고 진영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양문석 박사를 더 좋아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시원하다고 다 좋아했죠. 자, 그거 보여주세요. 경선 결과 발표. 오늘 방송이 조금 엉망이에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동글이니까. 네. 네. 지금 나주 하순 신정훈 의원, 현 의원 1등. 다음에 영암 무안 신안 서삼석 후보 1등. 3S. 다음에 경기 부천갑 유정주 현 의원을 상대로 서영석 현 의원이 1등. 유정주는 비례입니다. 그다음에 경기 안산을 김철민 결선까지 올라가서 김현 후보 1등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강북을만 남은 거예요. 강북을만. 그리고 하나 더 남고 있다고는 합니다. 광주의 북군가. 네, 북구갑. 여기가 이제 그 경우는 이런 분들은 이 공천장을 따로 받는 상황일 거예요 아마. 북구갑 어떻게? 음? 훈아님 북구갑 어떻게 안 되나요? 네. 북구갑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근데 이게 이 바닥에 들어와 있으면요,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 10분의 1만 해야 돼. 아는 이야기 떠벌리잖아요. 그러면 내 영향력은 과시할 수 있는데 정말 쓸데없는 말들이 너무 많아. 참아야 되느라, 참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지금 어제 민주당이 그 비례 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국회의원을 지금 국민의힘보다 더 보냈습니다. 작심했습니다 지금. 그 뭐냐면 지금 현재 비례 정당의 순번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위성 정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없잖아요. 네.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3번부터 시작해요. 근데 지금 숫자는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3번이야. 네. 처음에 2명 있었지. 용해인, 윤영덕. 그다음에 6명 보냈죠. 그리고 2명을 더 보내는 거예요. 뭐 지금 민주당 의석수를 감안하면은 뭐 10명 더 보내도 되죠. 그러니까 갈 수 네. 있는 사람 많은데 이렇게 돼서 3번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름들을 읽어드릴게요. 윤영덕, 용해인, 강민정, 권인숙, 김경만, 김의겸, 양이원영, 이동주.
그리고 지금 2명 더 파견한다는 거죠. 이용빈, 이영석. 이영빈, 이영석. 그러면 지금 10명입니다. 그러면 기호 3번이 될 수 있어요. 번호 중요하지. 3번 가야죠. 네. 자, 그리고 나머지 섹션 하나 섹션 오늘 스킵 1분 마치고 2부로 가겠습니다.